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여러분 주변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고 항상 몸을 명품에 맡기고 다니는데도 유난히 허접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에 비해 정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갑을 열지 않고 겸손함이 부족합니다. 이와 반대로 노후에도 외모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귀티가 흐르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한 50대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 나이든 내 모습이 볼품없어 어느 순간 외모를 가꾸는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늙어서 외모를 관리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와 수명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외모에 대한 인식과 건강 증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왜 인생에서 외모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모를 관리하는 데 있어 돈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내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을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외모를 가꾸면서 마음마저 더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외모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가꾸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한껏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만난 친구는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나 입을 법한 다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외모, 차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피부, 단정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 모두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것은 화려하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려하다는 것은 남들의 시선과 관심도만 올라갈 뿐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럼 외모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포인트 액세서리 하나 정도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딱 좋습니다. TV나 행사에 나오는 재벌가 사람들, 오너들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입는다는 것은 본인의 스타일과 옷을 상황에 맞게 고르고 최대한 정돈된 상태로 입는 것을 말합니다.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는 필요 없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와 검은색 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유니클로 회색 티만 옷장에 진열해 두고 입었습니다. 이들은 남들과 비교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의 부를 이루었지만 심플하고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모는 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부의 상태, 몸매의 형태,
눈의 충혈, 유무, 다크서클 등을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어라. 남들이 보기에 촌티가 나더라도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무채색의 티만 입었고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잡스와 저커버그는 세련된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세련된 의상도 제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자신이니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일이 좋으면 10년은 어려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매우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생각하느라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 나이가 들면 근육을 흔히 근력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가 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에는 노년의 1kg 근력의 가치는 무려 1,3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노년의 근육이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이 중요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육 감소는 지방간, 심장비대, 췌장 기능 저하, 당뇨와도 연관이 있으며 근육이 빠질수록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헬스장을 다녀도 좋고 동네 주민센터를 다녀도 좋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PT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운동의 올바른 자세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그저 신체만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 행복감, 정서적 안정감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나는 고유한 존재다라는 마음가짐, fit, 미소와 밝은 표정.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고유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쌍둥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모두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일 대학교 역학 및 심리학 부교수인 베카 레비 박사는 1990년대 중반 나이에 관한 전형적 관념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나이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에 비해 평균 7.5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이를 통해 나이를 먹어가며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끌어당김을 통해 운동, 공부, 젊은 생각, 젊음에 대한 정보 등등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동안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소와 밝은 표정이 따라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더 나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선크림을 잊지 마라.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항상 챙겨 발라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잘 챙기지만
남성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스킨 툭툭 손바닥에 덜어서 바르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사람의 피부는 7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외선은 콜라겐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고 축 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VA, UVB 둘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은 피부가 얇아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더 빠르게 손상이 되어 목에 가루로 주름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늘 즐겁게 살아라. 건강이 있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레퍼토리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고생 끝에 병이 오는 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와 조사 결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행복감은 노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잘 자고 충분히 휴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태우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 나이의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거기다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스스로 신체 나이를 몇 세로 정하고 삶에 임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직장 동료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체 나이를 10세 이상 어리게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번째, 피부 관리에 신경 쓰라.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와 체형 정도를 제외하면 아마도 피부일 것입니다. 피부는 외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외모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피부만 잘 관리해도 외모가 확 살아나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마셔주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고 충분히 자줘야 피부가 재생이 되고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다. 주 2회 정도는 모공을 열고 스크럽을 통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리해서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로드샵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스크팩을 주 1에서 2회 해주는 것도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청결한 몸 관리.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청결한 몸 관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적으로 몸을 씻고 폼 클렌저, 바디워시, 샴푸와 같은 워시로 몸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냄새가 자주 날 수 있는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는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 구취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잘 관리했다고 한들 입에서 구취가 심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제때 꼼꼼하게 하고 혀에 끼어 있는 설태와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을 치실 또는 치간칫솔을 이용해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했음에도 구취가 계속해서 생긴다면 입이 아닌 다른 내장의 문제 또는 편도결석에 의한 것이니 이를 확인하여 원인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겨 쓰는 향수 하나 정도는 구비하여 사람들에게 나의 향기를 각인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8번째, 올바른 식사.
밥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빨리 먹는다면 사람은 개와 다를 바가 없고 음식은 사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공된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줄이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음미하며 먹을 때는 음식에 대자연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먹기보다는 느긋하게 먹는 것이 삶의 백미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8가지 외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로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는 것, 언어의 격식이 사람의 격식이니 입 밖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조심할 것, 오른손과 왼손 그 사이에 또 다른 손 겸손을 둘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 관리, 귀티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8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귀티가 흐르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멋있고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자신만의 의미 부여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일상 속 노후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가져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